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시모의 카톡 실수 하나로 결혼의 진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식 날짜까지 거의 잡아두고 상견례도 무사히 끝낸 줄 알았던 예비 신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파혼했고 파혼할 때 상대방 집안까지 다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됐으면 해서요. 저는 예비 남편과 서로 성격도 잘 맞았고 큰 싸움 없이 평탄하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비 남편이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예비 시댁도 그다지 큰 문제도 없었고 괜찮았어요. 예비 시모의 말투는 부드럽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이름을 부르며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니까 잘 맞아야 큰 잡음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정말 별거 아닌 카톡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비 시모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핸드폰 창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는데 우리 며느리 미선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문구가 딱 보였어요. 저는 순간 뭐지 싶은 마음에 한동안 화면을 몇 번이고 살펴봤습니다. 미선이? 제 이름은 미선이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 생일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오타인가 싶다가도 뭔가 이상하더군요.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답장하려는데 순간적으로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읽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만큼 찝찝한 게 있을까요? 실수로 보낸 거라면 잘못 보냈다고 해명 한마디 하고 끝날 텐데 시모는 제게 자신이 보낸 메시지톡을 확인했냐고 물었고 제가 못 봤다고 거짓말하자 전혀 다른 소리로 거짓말했습니다. 너무도 이상했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분명 내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알게 됐어요. 그 집안이 제가 아닌 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정해놓았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예비 신부가 아니라 그 집안을 풍비박산낼 사람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뒤집어 놓고 파혼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예비 남편을 꽤 오래 만났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연애라기보다는 오래 같이 있어도 편안한 연애였어요. 말투나 생활 습관이 비슷했고 작은 취향도 잘 맞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히 곁을 지켜주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 이 사람과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양가 집을 편하게 방문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과 식사도 몇 번 해서 그런지 딱히 부담감 같은 건 없었어요. 결혼 허락 받으러 정식으로 방문할 때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너희들이 좋다면 그만이라고 하셨고 결혼해서 잘 살라는 말과 함께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 뒤에 상견례도 무난했습니다. 예비시댁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깔끔했고 첫인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예비시모가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로요. 어색할 법한 첫 자리에서 오히려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예비시모를 본 날 제 손을 잡으며 웃어 보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진이라고 했나? 우리 여진이는 얼굴이 참 선하고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어주시던 예비시모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훤해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비 남편과 결혼 생각이 있었을 때라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너무도 좋게 봐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결혼은 결국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일인데 집안 분위기가 부드럽다면 결혼 생활도 덜 힘들겠지 싶었거든요. 또 이런 분위기라면 저도 결혼해서 잘 섞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잘 마무리된 후에도 예비시모와 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벌써부터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했어요. 가끔은 반찬 이야기를 꺼내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결혼 준비 피곤하지 않냐며 건강 챙기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막연히 겁내던 시집살이 같은 건 우리랑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무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었지만 결혼 앞두고 어색한 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오히려 괜한 친한 척보다 저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선 넘지 않고 적당히 예의 지키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결혼 준비에 몰두했어요. 드레스 투어를 시작했고 스튜디오 촬영도 예약했고 청첩장 문구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결혼 날짜를 슬쩍 공유해두고 연차 계획까지 세워두는 단계였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예민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고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단숨에 뒤집는 건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잠깐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려고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화면을 딱 보는데 예비 시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을 미리 보기로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에 상대방이 보낸 짧은 메시지는 어느 정도 보였어요. 예비 시모가 보낸 문장은 아주 짧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선이 생일 축하한다. 그 짧은 문장을 보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굳었어요. 미선이? 제 이름은 미선이가 아니고 여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은 제 생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걸까?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대로가 맞았어요.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미선이라는 이름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여진이라는 이름을 잘못 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자서 이게 뭘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비 시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낸 건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 이름을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건망증도 있으시고 헷갈려서 잘못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순전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는 예비 시모에게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메시지를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요. 나중에 예비 시모가 제 단문을 읽고 알아서 해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는 막 답장을 보내려고 손가락을 움직이려는데 순간적으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막 누르려고 하던 찰나에 예비 시모가 먼저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바로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단문을 보내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보셨구나 생각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용했고
예비 시모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고요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보통 실수로 잘못 보낸 거면 아이고 잘못 보냈네, 누구한테 보내려다가 아니면 이름을 잘못 보냈네 등등 이런 식으로 실수했다고 해명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고 추가 메시지도 없고 그냥 삭제만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의문이 샘솟으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주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왜 우리 며느리라는 단어가 붙은 걸까? 심지어 내게 잘못 보낸 메시지에 어떠한 해명도 없고 왜 삭제만 하신 걸까? 저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전화해서 보내신 메시지 봤다고, 그 메시지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선뜻 그럴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삭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일부러 뒤늦게 확인한 척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따져 묻는 모양새가 아니라 가볍게 웃으면서 물어보면 시모가 알아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한참 뒤에 시모에게 연락 보내신 거 이제 확인했다고, 메시지 보내셨던데 위에 삭제된 메시지 뭐냐, 뭐라고 보내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부러 글자 끝에 물결표와 웃음 표시까지 붙였어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요. 그럼 보통 답은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잘못 보냈다든가. 제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냈는데 잘못 보내서 지웠다고 어떠한 말이라도 뭐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잘못 눌린 거야. 딱 이렇게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였는지, 왜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내려던 건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웃으며 넘기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딱 잘라 말하고 끝내는 더 묻지 말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여기서 더 캐묻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고 제가 뭔가 알고 있는 듯 티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괜찮은 듯 알겠다며 받아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딱 이 정도만 말하고 끝냈어요. 하지만 속은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뭐지? 정말 실수면 왜 이렇게 말끝을 자르지? 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지? 왜 삭제만 하고 설명은 안 하지? 저는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모 말대로 잘못 눌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막 해내고 알아보려는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뭘까 마음 한쪽에 계속 찜찜하게 남겨두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차마 예비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메시지를 봤다는 걸 예비 시모도 알게 될 테니까요.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상상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랐고 미선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너무도 궁금했고 미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너무 급하게 사라진 메시지 그게 계속 신경을 긁었지만 우선은 저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겹쳤습니다. 외근으로 다른 회사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이 끝나고 보니 위치가 딱 예비시대 근처였습니다. 미팅 끝나는 대로 여기서 퇴근할 예정이었던 터라 저는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김에 예비시댁 식구들 얼굴이나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는 거고 예비 남편 얼굴도 볼 겸 시댁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있으면 예비 남편도 퇴근할 시간이니까 시댁에서 기다리면 적당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처 마트에 들러 예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전에 예비 시모는 거의 집에 있으니까 연락 없이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편하게 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남도 아니고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부대끼는 게 더 빨리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제가 눈치껏 과일만 드리고 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손에 과일을 들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고요하더라고요. 집에 계시면 바로 나오실 텐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집에 안 계시나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때 철컥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예비 시모의 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이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해도 반가워하는 모습이 섞여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냥 예상치 못한 상황이 걸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진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당황스러운 듯 말하는 예비 시모의 표정을 살폈고 그 한마디부터 이미 느낌이 이상했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팅이 근처에서 끝났다. 여기까지 온 김에 겸사겸사 얼굴 뵙고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일도 사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과일 봉지를 힐끗 보고는 갑자기 더 불안한 얼굴로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지 그랬냐고, 본인이 집에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어쩌냐고 하셨고, 그 순간 저는 뭐지 하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빈말이라도 언제는 연락 없이 와도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찾아와도 이제 한 가족 될 사이인데 집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뭐 어떻냐,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어떻냐, 그냥 얼굴 보고 있는 대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막는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꺼려하는 느낌이 들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예비 시모가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어쨌거나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살짝만 열어둔 채 현관에서 딱 맞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면으로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웃고 있는데 행동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신발장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낯선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딱 봐도 시어머니 신발도 아니고 시누이 신발도 아닌 여성 구두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누가 와 있는 건가, 집에 손님이 있어서 내가 온 걸 꺼리는 걸까 생각이 들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슬쩍 보이는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 집에 손님이 계시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비 시모는 뒤를 힐끗 돌아보더니 순간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당황을 숨기려다 실패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회 손님이 잠깐 왔다고요? 그 말이 저는 더 수상쩍었어요. 교회 손님인데 뭘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시지? 마치 나쁜 짓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말이 끝나고 나서 타이밍 좋게 집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대는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였고 꾸밈도 단정했어요. 그 여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현관에 서 있는 예비 시모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고는 예비시모랑 주고받는 눈빛과 행동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한두 번 와본 손님이 아닌 듯했고 익숙해 보였어요. 예비시모랑 가깝게 느껴졌죠. 그 여자는 제 쪽을 한번 슬쩍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예비시모가 우리 예비 며느리라고 저를 소개해 줄 법도 한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 여자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뭔가 저를 보는 표정이 곱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예비시모랑 볼 때랑 저를 볼 때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보지?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비시모는 더 있다가 가면 좋은데 이렇게 빨리 가서 어떡하냐고 하시더니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요, 미선 씨. 그 순간 예비시모의 입 밖에 나온 미선이라는 이름이 귓속으로 들어오자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이 번개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선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저는 놀라서 뒤돌아 멀어져 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예비시모는 그제야 안으로 들어오라며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걸어가던 그 여자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표정이 역시나 곱지 않았어요. 뭔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은,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한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고 저는 그 여자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살펴보다가 뭐하느라 안 들어오냐는 예비시모의 말에 정신 차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지만 속은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미선이라는 사람이 가고 나자 현관 앞에서 저를 막아세우던 예비시모의 태도가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찜찜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왔던 과일 봉지를 조심히 내밀면서 근처에 파는 과일이 맛있어 보이길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사오냐고 웃으며 받으셨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교회 같이 다니는 분이세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묻는 톤으로 물어봤고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잠깐 제 눈을 피하시다가 얼버무리도 대답하셨어요. 맞아. 교회 사람이야? 그냥 잠깐 볼 일 있어서 들른 거지. 무슨 일로요? 무슨 일은 무슨, 그냥 교회 일이지. 제 무릎에 예비시모의 답은 너무 짧고 너무 급하게 끝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의심의 확신이 짙어졌지만 더는 묻지 않고 겉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비시모가 난감한 듯 제 눈치를 살피길래 저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미안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이 근처로 미팅 온 김에 겸사겸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드리고 올 걸 그랬어요. 이제 곧 가족들 사이기도 하고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 말에 예비시모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아까처럼 당황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수습하려는 웃음을 보이시며 그럴 것 없다고 연락하지 말고 편하게 오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손님이 와서 그렇게 됐다고
집에 손님도 잘 안 오는데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손님이 왔다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니 나중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비 며느리 좋아하는 거라고 미리 사다 놓지 않겠냐고요. 말은 다정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비 시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들 오면 맛있는 거 먹자고 뭐 먹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웃으면서 좋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때 얼른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것들 때문이기도 했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됐거든요. 현관에 있던 낯선 신발, 그리고 미선이라는 이름의 여자. 저는 더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같이 있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그러려고 온 건데 아까부터 속이 안 좋네요. 점심때 먹은 게 좀 잘못되었나 봐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놀란 듯 쳐다보며 괜찮냐고 소화제라도 먹으라고 약통을 막 찾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예비 시모를 말렸어요. 집에 약 있다고 가서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예비 시댁을 나왔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와 차문을 닫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짓고 있던 미소를 거두고 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미선.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정말 예비 시모 말대로 교회 사람이 맞을까? 그냥 잠깐 들른 손님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나? 신발을 신는 모습도 말투도 예비 시모의 반응도 전부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잘못 보냈다던 카톡. 우리 며느리 미선이 생일 축하한다.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그 미선일까? 그렇다면 왜 우리 며느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왜 저에게는 그 말을 절대 설명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출이극이 되었는데 마땅한 단서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혼자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설마 하다가도 아니다 하다가도 결국 다시 설마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씻으면서 거울을 봐도 밥을 먹다가도 계속해서 그 여자가 뭘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시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회사 생활을 했지만 속은 계속 불편했어요. 예비 시모의 카톡, 그 여자. 머릿속에서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예비 남편과 연락도 일부러 뜸하게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를 댔어요.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예비 남편 얼굴을 보면 제가 티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했는데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예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했어요. 몸은 좀 어떠냐고, 괜찮냐고, 걱정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다고 했어요. 갑작스런 등장에 놀랐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푹 쉬니까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많이 했지? 안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왔어.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온 김에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좋다고 했고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의 차에 탔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근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예비 남편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먹고 반찬을 덜어주고 적당히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몸이 좀 안 좋다가 회복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살폈어요. 그의 말이 잠깐 끊긴 순간 저는 음식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근데 미선이라는 사람 알아? 누구? 미선이? 정말 아무 뜻 없이 물어보는 사람처럼 궁금해서 묻는 것뿐이라는 표정으로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시선을 확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순간 커졌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이라는 말이 그대로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미선이라는 이름에 거의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네가 미선이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촉이 확 발동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표정이 너무도 이상했거든요. 정말 그냥 교회 사람이면 이름을 듣고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아, 그분 왜? 이 정도로 나올 텐데 그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수상했지만 가볍게 웃으면서 최대한 태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놀라냐고 그냥 어머님 뵈러 집에 갔을 때 이야기 못 들었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예비 남편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표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봤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 무너짐을요. 저는 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에 교회 손님이 와 계시더라고. 어머님이 미선 씨라고 하셨는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너도 잘 아는 사이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비 남편은 더 당황했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물을 마셨고 급하게 그렇다고 교회 같이 다니니까 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냐고 대답했지만 제 눈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다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예비 남편에게 집에도 들리는 거 보면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아무리 교회 사람이라고 해도 집에 그렇게 들르는 게 가벼운 사이는 아니지 않냐고 했고 예비 남편에게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활동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냐고. 청첩장 나오면 같이 식사라도 하게 한번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예비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동생일 뿐 소개할 정도로 친한 건 아니라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들짝 놀라며 이상하게 반응하는 예비 남편이 수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제 시선은 자꾸 예비 남편의 손으로 갔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휴대전화로요. 아까 식당에서 보인 그 반응이 계속 걸렸습니다. 이름 하나 꺼냈을 뿐인데 눈이 커지고 말이 꼬이고 물을 벌컥 마시던 모습. 교회 사람이라서 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당황함이었어요. 저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놓고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동안 그걸 존중해 줬는데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어요. 예비 남편이 커피를 주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차에 뭘 두고 왔다고 그것 좀 급히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예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급하게 이야기해서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카페를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비 남편이 조금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화면이 켜진 상태였고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볼까 메시지를 볼까 순간 수많은 선택지가 스쳤지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였습니다. 바로 연락처로 들어가서 미선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이름 하나가 뜨는 순간 제 속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이라는 이름이 저장돼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성 하나 없이 이름만 덩그러니 저장된 게 아니라 어딘가 친숙한 호칭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서 안다고, 대충 아는 사이라서 그냥 아는 거라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장이 돼 있다? 이때부터 제 촉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얼른 핸드폰을 원래 자리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 결혼에 내가 모르는 판이 깔려 있다고 생각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알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나서서 캐묻기 시작하면 그쪽이 바로 눈치채고 숨길 게 뻔했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증거가 싹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전문업체에 의뢰했어요. 그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선택을 하면서 망설여졌지만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고 앞으로 평생 엮일 결혼이잖아요. 찜찜함을 안고 들어가는 건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의뢰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비 남편과 통화하고 결혼 준비 얘기도 조금씩 했어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 그 기분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들은 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이라는 여자는 예비 남편의 진짜 연예인이었어요. 그것도 잠깐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였고 제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을 때도 둘은 계속 만났습니다. 이쯤 되면 양다리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거의 이중 생활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물론 임신해서 헤어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둘은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은 저랑 하고 연애는 그 여자랑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바로 돈. 예비 남편은 제 조건, 제 형편, 제 집안이 가진 경제력을 보고 결혼하려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안정으로 삼고 그 여자와는 따로 살림을 꾸릴 생각이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말 그대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시댁 식구들도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었고 함께 동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를 진짜 며느리처럼 대했고 제게 실수로 보냈던 그 카톡도 그래서 나온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 미선이. 그 문장이 오타가 아니라 본심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진짜 며느리는 미선이라는 그 여자였고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 취급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집안 전체가 한 통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분노로 밤을 새웠어요. 하마터면 모르고 결혼해서 제 인생이 더럽혀질 뻔했으니까요. 한 사람한테 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 예비 시모, 그 집안 전부가 한 통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망치려 한 사람들을 저는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복수를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딱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모든 시선이 신부에게 쏠리는 그 순간,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서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며느리로 생각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맞잖아요? 제가 예비 신부라는 가면을 쓰고 끝까지 연기하다가 그들이 꿈꾸던 결혼식에서 그들의 진짜 며느리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래 이거다. 저 사람들의 체면이 무너지는 장면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만들자. 그렇게 다짐하고 저는 결혼식 날까지 모르는 척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지원군을 섭외했어요. 바로 제 절친. 모든 상황을 말했더니 제 친구가 크게 열내며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부였어요. 신부 대기실 거울을 보는데 묘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준비해둔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미리 결혼이 취소됐다고 안내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취소된 사정이 있고 제 부탁이니 부디 참석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제 쪽 하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남편 쪽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신부 대기실 앞에 지나가던 시누이가 왜 신부 쪽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비 시모가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표정이 묘했습니다. 당황을 감추려는 얼굴로 신부 쪽 손님들이 안 왔다고 했고 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연기했어요. 길이 막히는 것 같다고 둘러대다가 다들 연락이 안 된다며 연기하니까 난감한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곧 식장 진행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예정된 시간대로 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신부 쪽 하객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어찌 식이 진행됐습니다. 예비 남편 쪽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쪽은 회행했어요. 이런 상황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긴 이런 결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자는 안내 멘트를 시작했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꽃을 만지작거리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사회자 멘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미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신부 입장에 문이 열리는 그 위치, 그 문 앞에 미선이라는 여자를 세워두는 것이었죠. 물론 제가 직접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데려온 지원군, 제 절친이 움직였습니다. 친구는 이미 식장 뒤편 통로에서 미선이라는 여자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도망가려고 몸을 비틀고 발을 버둥거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친구가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나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은 네가 했지. 남의 결혼 망가뜨리고 뱃속에 애까지 품고도 당당한 게 불법이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들고 있던 면사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 아주 단정하게
그 머리 위로 면사포를 씌워줬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를 흔들며 벗으려 했지만 면사포가 내려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도 가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 집안이 만든 공범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드레스를 벗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 저는 신부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될 거였으니까요. 마침내 사회자의 멘트가 울렸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친구는 여자를 버진로드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여자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앞으로 나갔고 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옷 위에 면사포만 뒤집어 쓴 여자가 버진로드에 등장하자 식장 안의 박수가 뚝 끊겼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곧바로 터져나오는 수군거림이 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뭐야? 저 사람이 신부야? 옷이 왜 저래? 그와 동시에 신랑석에 서 있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예비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어요. 그 여자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숨에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그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신랑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여자를 밀치듯 보내며 축하한다고 말하자 식장 안이 한 번 더 술렁였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를 악물고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는 대답 대신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장 중앙에 서서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신부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라고요.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준비해온 자리를 신호했습니다. 미리 세팅해둔 대형 화면에 사진과 캡처가 뜨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과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둘의 메시지 캡처, 임신 관련 증거 사진 등이 떠올랐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미선입니다. 예비 남편이 오래 만나온 여자고 지금은 임신 중입니다. 근데 왜 저랑 결혼하려고 하냐고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저희 집안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죠. 소름 끼치는 건 저랑 결혼하고 이 여자를 계속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식장 안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못 박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신부로 서 있는 게 맞죠. 그 뒤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냐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 시선은 칼처럼 꽂혔고 수군거림은 커졌어요. 예비 시모는 창피하다는 말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게 달려들듯 다가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놀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바로 예비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식장 안이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내려놓지 않고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논 건 너야. 네 아이 가진 여자를 두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한 게 너 아니야?
당신도 정신 차려요. 이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신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운 좋게도 결혼식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그 촉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촉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혼하고 모든 책임을 예비 남편이었던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았고 그 뒤로 그 인간이 그 여자랑 결혼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된통 손가락질 받았을 거라는 건 압니다. 제 말에 흔들리던 그 여자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부디 정신 차리고 그 인간과 그 집안 사람들과 손절했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공범이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같은 여자로서 딱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시궁창으로 빠질 뻔한 제 인생을 바로잡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